제가 순자산 10억을 넘어섰고 월 현금 흐름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법인을 만들어서 세후 소득이 줄었지만 이상하게 100억이라는 고지가 멀지 않다고 느껴져요. 저는 아무런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야생 필드에서 살아남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런데 서점에서 책 몇 권을 펼쳐보고 놀랐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 자기 개발서, 투자 지침서에 있는 마인드, 행동 강령, 희화 같은 게 다 이미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50살 이전에 곧 100억은 될 것 같다 싶은 느낌을 갖고 살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100억으로 가는 길을 나는 이미 깨우치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중퇴했고 30살까지 변변한 직업도 없는 히키코모리, 인생의 실패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10억을 벌었고 왜 100억이 멀지 않다 느껴지는지 예측하지 말고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리다. 경험과 통찰이 중요한 이유. 저는 고시원장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한심했던 시절이라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돈도 없는데 나가 죽을 수는 없으니 거기에 스펙도 없고 나이도 어려서 온갖 판매직, 서비스직, 다단계 갔다가 도망 나오기도 하고 이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 오징어잡이 배 타다 뛰어내려 죽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내려가기도 했었고 법의 가장자리 일도 해보면서 세상의 어두운 곳도 직접 보며 깡패한테 진짜로 죽을 뻔한 일도 두어 번 있었고 만화가 문화생이 되겠다고 부산을 가기도 하고 콜센터에서 민원팀장도 했어요. 해화역 위에서 노숙하다가 서울역으로 넘어가 노숙도 해봤고 시설관리 알바했을 때 그 건물 사모님한테 스폰제이도 받아보고 도망치고 그냥 뭐 파란만장한 막장 인생이에요. 진짜 웃기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력서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맨몸으로 맞부딪히며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능력이라는 게 생기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발현되었죠. 제 유전자가 가진 진짜 모습과 힘이 그때부터 강하게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의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조차도 몰랐는데 진짜 나를 찾았어요. 현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통찰력이 생겼고 뭘 해도 예전보다 낫겠지.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마인드에서 오는 기민한 행동력과 도전 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7천만 원을 들고 있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맨몸에 7천만 원만 들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고시원이 모두 텅텅 비어 있었고 묵걸리 물건들이 넘쳐났는데 저는 그때 고시원 창업을 결심합니다. 투자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빈 방을 채우는 것은 나의 능력이었고 매우 저가로 방세를 책정해도 300만 원 이상이 남을 물건을 싸게 구했어요. 그거 고시원 추가 매수를 풀 레버리지로 반복해왔고 코로나 종결이라는 호재를 맞이한 후 이 영상을 올리는 지금까지도 고시원의 시세는 계속 올라왔어요. 전업 주식 투자로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잃고 얻은 값진 교훈이 있었어요. 결국 이기는 건 큰 추세를 먹는 사람이다. 단타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고시원업이 코로나 종결이라는 호재를 맞이하고 권리금이 크게 올랐을 때 1세대 고시원장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차액 보고 모두 팔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때도 진짜 추세 불장은 훨씬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경험에서 고시원을 더 매입하고 단타를 겸하며 큰 덩어리의 물건들은 팔지 않고 계속 홀딩했죠. 그렇게 제 순자산 가치는 10억대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고시원을 살 당시에는 정말 공포의 장이었습니다. 물건이 남아 돌았고 공실은 넘쳐났고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앞길도 안 보였고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망한다는 말들이 팽배했죠. 전업 주식 투자는 크게 실패했었지만 그때 얻었던 교훈과 감각으로 이때가 투자 적기다 생각했고 이런 투자 마인드를 얻는 데는 제 몇 년의 전업 주식 투자 생활 실패에 내공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아무도 못 살 때 나는 샀죠. 도박이 아니라 통계와 지식, 경험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고시원을 하던 초창기에 배달을 겸했어요. 그렇게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에 배달하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하에서 출입문 B번을 누르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고 이미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다 입주민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안광이 번뜩이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뭐지? 그리고 다음 픽업지로 가려고 밖을 나섰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입니다. 길거리에 온통 건물이에요. 어디에나 건물들이 다 있어요. 아, 이상해요. 저렇게 많은 게 아파트이고 건물인데 왜 내 것이 없을까? 왜 나는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가 없고 저기 4층짜리 꼬마 빌딩 한 개도 없을까? 현금 흐름의 의미, 자본주의의 의미, 인플레이션.
노동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를 깨우치게 되는 계기, 그리고 내 인생에 계단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젊었을 때 경험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응집돼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때 고시원을 살 수 있었던 당연한 이유, 그리고 코로나 1세대 원장들이 차액 몇 푼 쥐고 이탈했는데 나는 더 강력한 그라운드를 만들고 삶을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이유, 모든 것이 누군가는 무의미하게 넘길 수도 있을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전업 주식 투자를 하며 대출에 대출을 끌어오고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고시원비도 없어 해화역에서 노숙하며 단 하나의 자산인 노트북을 자는 새에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끌어안고 박스 덮고 자던 청년의 경험은 헛되지 않았던 거죠. 젊은 분들은 문서적인 스펙을 갖추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권리와 정의 타령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진짜 세상을 마주하며 무엇이라도 하면서 생활해보세요. 스펙이 좋은 분들은 눈앞에 그것에만 매몰되어 도전을 못합니다. 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성공길은 넓습니다. 지금도 기회들이 많아요. 진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100억으로 가는 길이 왜 멀지 않았다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은 1억을 모으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0억은 경험해보니까 정말 금방이었어요. 그럼 100억은 10억과 90억이라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왜 100억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까? 100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실 건데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재미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질차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리 있는 영상들 종종 업로드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고시원장 신거입니다.